이게 좀 헷갈리면은 녹화 영상 보시도록 하세요 하걸요. 당연히 역량적 분석이며 가이던스 제공에 대한 계기들을 제공을 드리는 게 목적이고, 현재 거론된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면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반드시 사전 공지해드려야 되고요.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설명이 분석되어 듣고 읽으신 투자자 여러분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위원회이고 오늘 실적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에요. 이게 매출액도 QOQ로 많이 빠졌고 YOY로 살짝 증가됐는데 4.7%. 의미가 없죠. 보시는데 저 가장 안 좋게 보이는 거는 17년 이후에 OPM이 최저예요. 최저 25.2%. 영업이익이 적자 확대. 그래서 꽤나 안 좋은 모습인데 사유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관련해서 매출액은 V현택은 디스플레이 쪽하고 부분하고 2차 전지 쪽하고 요즘에 뜨는 각각 맞는 AMR 팩토리 오토메이션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뉘거든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다음에 로봇 쪽 이렇게 네 개 묶어갖고. 근데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이 LCD하고 압권 검사기 매출이거든요. 이게 23년 1분기에 급감했어요. 보시면요. 그러니까 주사위가 이거예요. 이 파란색이 보시면은 차트를 만드실 때 이렇게 누적 차트로 만들고 이거를 이렇게 선 차트로 만들어 변화시켜서 한번 보세요. 한번요. 추세가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이 이제 22년 4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던 사유가 주사위가 이거 LCD OLED 아픈 검사기 장비 매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22년 4분기에 주사위가. 근데 이게 급감을 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급감하니까 전체 매출이 급감한 거죠. 하는 걸요. 그렇다면은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게 해서 보이는 게는 이익률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요. 차트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매출액, 그 다음에 이익, 그래서 그 사이도 PQC 분석을 해야, PQC 분석 플로우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건 일단 매출액에서는 이 LCD 쪽이 이제 주요 문제점이고, 파악을 했고, 일단은 이익 쪽에서는 어떻게, 왜 이렇게 하락했냐고, 이익 쪽에서는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GPM하고 판관 비율. GPM 보시면은 GPM이 22년 4분기에 역대 18년 이후에 역대 최저 GPM 찍었고, 환관 비율도 과거 이제 장기간 박스권에서 상단부를 돌파해서 꽤나 안 좋은 환관 비율하고 GPM 두 개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관 비 쪽하고 그다음에 매출원가 쪽하고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원리요. 그래서 일단 비용의 성격별 원리를 분기별로 다 세분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일단 1차적으로 세분화 시켜갖고 전체 포함시키고요. 여기서 소팅을 해갖고 비중이 작은 것, 낮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쳐내고 비중 높은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요. 2차적으로. 그러면은 주로 비중이 큰 것들을 보시면은 기타 비용. 근데 기타 비용은 이거는 그 회사의 그 주담 IR을 통화해도 그분들도 다 모르고 이거는 분석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록 이렇게 비중이 크지만은 높지만은 관련돼서 이거는 제외시키기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바랍니다. 남는 건 뭐예요? 외주가공비하고 급여하고 원전의 매입액. 원전의 매입액은 어차피 매출액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 그럼 남는 거는 급여하고 외주가공비 두 개가 남잖아요. 급여는 이제 고정비성 소격이니까는 매출액이 급감하게 되면은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비용 손실이 많이 발생되겠죠. 원리에서 이익률이 급감하는 주사위가 되고, 그다음에 외주가공비는 이거는 변동성 비용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22년 4분기에 높게 발생된 거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크게 차이 없이 그냥 유지되고 있어요. 원래 매출액이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은 과거 추세를 보면은 22년 1분기나 아니면은
20년 4분기 정도로 빠져야 되는데 21년 1분기, 20년 4분기 정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고점권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사유 때문에 매출액이 급감했어도 이 비용들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익률이 급감한 거예요. 이렇게 사유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사유를 찾았고 판관비도 마찬가지로 전체 판관비 놓고 작은 것들은 다 쳐낸 다음에 높은 것만 놓고 그중에서 두 개를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경상연구개발비하고 지급수수료 두 개가 높다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경상연구개발비는 대부분이 비용이 뭐예요?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그러면은 매출원가하고 판관비에서는 이거는 인건비 쪽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거는 두 개는 다 고정비성 성격이니까는 매출액만 증가되면은 해결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제 변동비성 성격에 보면은 외주광고비하고 지급수수료 두 개 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한걸요. 이 두 개가 관건이다, 핵심이다 이제 보시면 되시고. 근데 지급수수료는 금액 단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외주광고비는 거의 뭐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 지급수수료는 뭐 한 5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럼 두 가지 남잖아요. 인건비하고 외주가공비. 이것들이만 해결되면은 이익률의 급감이 해소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일단 그런 상태로 계속 플로우를 진행하는 거죠, 이제. 근데 브리안트에게 특징적인 거 모습을 보면은 23년 1분기에 수주정부가 역대 최대를 찍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사업본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은 엑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조합 차트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보시면은 아까 문제가 생기는 LCD, OLED 압판 검사기는 수주정부는 이렇게 좀 바닥권에 있고 대신에 보시면은 2차전지 쪽에 검사 시스템이 수주정부하고 요즘에 핫한 AMR 쪽 그 수주정부 회색 쪽하고 역대 분기 최대를 찍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 두 개만 옆으로 별도로 뽑아서 내차 도출하면 이렇게 돼요. 2차전지, AMR. 그럼 수주정부가 이게 높다는 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수주정부가 이연이 돼서 언제쯤에 매출로 인식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매출이 급감했으니까는. 그래서 이거는 상관관계를 따져봤자 한걸요. 당연히 수주잔고 발생되면 바로 해당 분기에 매출액이 발생되진 않잖아요. 뭐 원재료도 매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개 분기 정도는 이연돼서 매출이 발생됩니다. 길게는 뭐, PNT 같은 경우에는 뭐, 5분기, 뭐 5분기, 뭐 6분기 뭐 이렇게 하고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거든요. 좀 심한 경우에는. 이거는 따지는 거는 영상으로 남겨놨은 거 참조하시고, 그래서 가장 높은 게 상관관계가 수주정부 2분기 레깅 시켰을 때 85.2%가 가장 높아요. 거의 80% 이상이면 거의 같다는 거거든요. 외출액 발생하고 수주정부하고. 아이고 뭐야 씨. 와 이거 계속 튕기네 이거. 보이시나요? 계속 이게 튕기지 자꾸만.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튕겨갖고 깜짝 놀라갖고 저 먼저 욕했어요. 그래갖고 녹화 영상에 욕이 섞여 있으니까는 조심하세요. 심한 욕은 안 했어요. A씨 정도 했어요. 미리 알려드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수주정거하고 매출액하고 연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원래 수주정거 여기 있는데 2개분기를 뒤로 미는 거 이렇게 밀면은 2개분기 뒤에 수주정거가 매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에서 올려놓게 했는데 V한테 실제 오늘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출원했을 때는 매출이 꺾인다는 거는 출원이 가능했어요. 한걸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85%니까는 2개분기를 앞서가잖아요. 수주한 거가. 그렇다면은 매출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85%는 상당히 상관관계 높잖아요. 그럼 다음 분기는 상승하고 QOQ로. 그 다음 분기는 23년 2분기 상승하고 23년 3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출원이. 기록적으로. 최대 수주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매출액은 최대 매출액을 찍을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한다 말씀드릴 수 있죠, 하는 걸요. 근데 이게 아주 정확지는 않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계략적으로 이렇게 추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개념을 갖고 가시면 되시죠, 하는 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만약에 최악의 이제 영업이익 적자를 찍었는데, 그래서 주가는 아마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거기서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는 정량적 조합 차트 만드는 거 설명드리는 거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매출액을 추론하는 게 수주한 거하고 계약 부채 선수금이 있습니다. 선수금도 여기 보시면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수주장부만 높고 선수금은 높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V현택 같은 경우에는 수주장부하고 선수금이 양방으로 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블로 객관성이 확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걸요. 하나만 이렇게 상관관계 높은 거 아니라 주기와 지표가 높다 그러면은 매출액 추론에 있어서 개연성이 좀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1분기 랭했을 때 상관관계가 높고 보시면은 이렇게 꺾였잖아요. 원래 이게 실제 오늘 발표된 거잖아요.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이거 놓고 봤을 때는 이걸 봤을 때 추세를 봤을 때는 매출액이 꺾였다는 거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원래. 그렇다면 지금 최대 수주한 거 찍었으니까는 다음 분기는 매출액이 이거는 이놈하고 연계시키면은 뭐 이렇게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가 지금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이거 있잖아요. 인건비하고 외주가공비. 인건비는 고정비니까는 매출액만 증가되면은 올라가면은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외주가공비는 뭐겠어요?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는 보통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에 제품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외주광비가 증가된다는 건 수주장부하고 재고자산 중에서 제공품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긍정적인 포인트로 본다 그러면은 수주장부를 받아서 2차전지 쪽에 장비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걸요. 그러면은 이게 크게 꺾이지 않다는 의미는 다음 분기에 매출액으로 찍힐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는 매출액이 LCD 디스플레이 때문에 꺾여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익률이 급감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나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한 걸요. 이해를 하시는 모르겠네. 아, 이거 말하는 것도 힘드네.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장비주들 할 때 수주장고, 주황색, 제공품, 재고자산, 외주광고 이거는 같이 세트로 움직여 이렇게 항상. 그러면 이 세 개를 묶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음 분기 매출액을 방향성을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관련돼서. 근데 수주장고 보시면은 2차 전지 쪽이 가장 높잖아요. 비중이.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냐. 수주장고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지금 여기 주황색이. 이게 매출로 빨리 인식이 되는 게
그리고 수주정보가 계속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면은 매출에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그러면 이 2차 전지 쪽의 수주장고는 어떻게 추론해야 되겠나요? 이게 V현택이 LG 엔솔 쪽의 서플라이 체인이잖아요. 그럼 LG 엔솔의 분기별 캐펙스라고 연계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주황색의 LG 엔솔의 분기별 캐펙스거든요. 하고 이거는 V현택의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수주장고. 그래서 레깅을 1분기 시키면은 이거 88% 이것도 훨씬 더 높아야 걸요. 그럼 같다는 거잖아요. LG엔솔 X가 올라가면은 거기서 2차 전지 검사 시스템의 수주가 같이 증가된다 보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LG엔솔 오늘 발표됐잖아요. 수주 캐펙스 체크해보니까 역대 분기 최대를 찍었어요. 23년 1분기에. 그래서 이거를 1기분기 밀었어요. 레깅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수주 한고는 지금 현재도 23년 1분기는 역대 최대인데 23년 2분기는 어떻게 됐어요? 상관관계 코리레이션이 가기 때문에 역대 최대 경신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하겠죠. 그러면은 수주항고는 매출액을 앞서 2분기를 레깅시켜서 앞서고 이게 여기까지만 표기가 됐는데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러면 매출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23년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추론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기타 이제 리스크 사항들 관련해서 매출 체크원하고 지역별 매출액하고 이런 것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안 걸려. 핵심은 저거니까. 그리고 티오버틱스하고 매출액하고 V현택 경쟁사는 경쟁사 캐펙스들 캐펙스 집행 중이 있고 V현택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자회사 핵심 자회사잖아요. 시스콘, V현택, AMR 자회사. 그래서 수주정보는 계속 최대를 찍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 매출액은 아직 지연이 돼갖고 찍히진 않는데 이것도 레깅 되면은 언젠가는 여기 따라가고 매출액이 굴러가겠지 하는 걸요. 그 시스콘의 아직 BEP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 영업 적자, 순이익 적자 발생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액이 중요한 거지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매출액 추세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되시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글을 작성하시면 되시겠죠, 이제. 그래서 조합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직접.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내일 질문해 주시고 11시에 볼 테니까요.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엑셀 입력할 때 그거는 저쪽 방에서 말씀하시자는군요. 제품에도 제품에도 누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빼줘야죠. 예, 오늘 여기는 조합 차트 만드는 데니까요. 조합 차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엑셀 갖고 만드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한걸요. 저는 일단은 결과를 일단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추셔서 한번 직접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한걸요. 어떻게 나오는지, 차트가. 그러니까 제가 이때 샘플을 보내드렸지만은, 그거를 뭐 모방을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반드시 똑같게 하지 마시고,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차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한걸요. 차트가 곧 분석거리거든요.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해보시죠. 직접 한번 해보셔야지만 그래 다음에 질문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제가 생각해서 하는 거죠. 기업별로 다 틀리니까는 정답은 없잖아요, 한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질문 없으시면은 이만 마치도록 할 거예요. 내일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차트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뭐 없으시죠?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